공감만 눌러주는 거예요. 공감 눌러주고 댓글 남기면서 너무 활동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사람 분명히 지게차가 있을 거거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좋아요와 댓글 남기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들어와 보겠죠. 한번 들어보겠죠. 들어왔는데 뭔가 지게차 관련돼서 전문가 포스가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지게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새로운 뭔가 구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끈끈한 정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의 인연 연결이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따지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계차 새로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이렇게 딱 말하면 누가 떠올라?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시계차 진짜 전문화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도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천에 어디에서 모임을 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모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장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야, 거기 있잖아, 사거리 있잖아. 사거리에서 뭐 지하철 같은 경우 높은 출구라고 얘기하겠지만 사거리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사거리에 그게 무슨 편의점 있을 거야. 그 앞에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장소를 알면 어떻게 돼요? 야, 그 사거리에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포천 노윤지 식당이라고 있어. 거기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네.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SNS는요, 철저하게 고객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네. 내가 먼저 찾아가서 팔로우 해주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기기. 아시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블로그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웃 추가. 이웃 추가 중에서도 서로 이웃과 서로 이웃은 좀 다른 개념이죠. 자, 제가 우리 대표님을 이웃 추가했어요. 대표님도 저를 이웃 추가했어요. 그럼 우리는 서로 이웃이에요? 서로 이웃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이웃이. 대표님 나 이웃 추가했고 나도 이웃 추가했는데 그래. 그냥 이웃이에요? 그냥 이웃. 네, 이건 그냥 이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각자 이웃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서로 이웃은 내가 서로 이웃으로 신청을 하고 상대가 수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는 내가 누군지를 인지하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를 나누고 분류를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먼저 서로 이웃 신청을 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웃은 총 몇 명까지 가능하죠? 서로 이웃은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네. 제가 아는 사람은 이웃만 뭐 1억이 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안 되겠지만 진짜 희한하죠. 1억이 아니라 1000만인가? 네. 자, 서로 이웃은 5,000명까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웃은 5,000명. 그러면 이웃이 뭐 5,000명 넘어가는 건 뭐죠? 네, 상대가 구독을 해준 거죠. 네. 그렇죠? 상대가 구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정보를 알고 싶어서 구독까지 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가 많으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내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구독한다.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서로 이웃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마케팅과 거기 찾아가는 마케팅 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네이버 카페보다 요즘은 네이버 밴드를 더 많이 쓰나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양으로는 비슷해요. 네, 카페하고 밴드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카페는 카페는 왠지 컴퓨터형이 네, 맞죠. 밴드는 그냥 밴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네이버에서 SNS 용도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처음에는 폐쇄형으로 만들었죠. 네, 폐쇄형으로 만들었고 카카오 스토리를 따라잡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를 좀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긴 했는데 지금은 밴드가 네, 거의 카페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트래픽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광고 홍보 효과도 괜찮아요? 그쪽 밴드 쪽 오늘 그것도 많이 쓰는.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밴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동기 동창 모임 뭐 이런 거 네, 좀 생각나잖아요. 택배적인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완전 폐쇄였어요. 그래서 초대하지 않으면 가입이 될 수 없는 게 밴드였어요. 근데 그 밴드가 지금 몇 개까지 가입이 될까요? 여러분들 밴드 몇 개 정도 가입돼 있으세요? 50개? 우와,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밴드 몇 개 정도 가입돼 있어요? 제가 지금 200개 가입돼 있거든요. 네. 왜? 몇 개까지 가입되는지 보려고. 그래서 지금 네이버 밴드는 200개까지 가입돼 있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걸 하나 가입하려면 하나를 취소해야 돼요. 하나를 빼야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페는 300개까지 가요. 300개까지 내가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밴드가 처음에는요 50개였거든요. 네. 네이버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셀프이 없이 이거. 그거는 고객이 원하니까. 아니 그 밴드를 하면 밴드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다 수익 모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이버한테. 네. 자, 밴드가 처음에 50개였거든요. 가입할 수 있는 게.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밴드 돈 안 돼. 밴드를 비즈니스로 볼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요. 그 다음에 100개가 됐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부터 밴드 해야 돼. 지금 밴드 해서 지금 수익을 잡아야 된다. 네, 그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직원을 2명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직원들이 밴드만 해. 근데 한 명은 뭐냐면 밴드 가입만 해요. 가입만 하고 두 번째 사람한테 던져줘.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거기에다가 컨텐츠를 올려요. 그것도 한 2개, 3개 정도 올려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두고 봅니다. 사람들이 한 50명이 들어왔으면 그 밴드는 살리고요. 50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밴드는 그냥 삭제해요. 그거를 매일 하루에 10개씩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지? 맞죠? 네. 삭제를 많이 해는 것도 괜찮아요.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늘어나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50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냐면 그 밴드가 노출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든지 노출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밴드를 띄워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노출이 되는 거고, 그렇게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컨텐츠를 밀어넣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만들었던 그 밴드 하나가 저한테 그렇게 고민됐다고. 왜? 그때가 20만 명이 넘었거든. 그 밴드 하나에 20만 명이 넘었어요. 자기한테 나한테 고민된다고. 뭐가 고민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 그게 뭐냐면 그 코스트코 상품 소개하는 밴드였어요. 코스트코 상품 소개하는 밴드.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코스트코가 자기한테 달라고 하면 어쩌지? 이거 하지마, 내놔 이렇게 말하면 어쩌죠? 이러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코스트코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가. 그럼 하지 말든가. 막 이랬어요.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받자마자 이랬대요. 지금 뭐 왜 그러시냐고. 네. 그거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협찬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냐고. 그런 거 아니죠. 저희 신경 안 쓸 거라고. 알아서 하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 신났죠. 이제 공식적으로 니 알아서 해라 이거였잖아요. 네, 그때부터 열심히 컨텐츠 올리고 거기에다 더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판다고 올렸어요.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면 업체 10군데면 얼마예요? 10군데면 500만 원이에요. 20군데면 그 사람들만 글 쓸 권한을 주는 거예요. 밴드에서 아무도 그런 거 쓰지 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벌써 몇십만 명이 회원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 하나 올리면 얼마나 성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홍보 좀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권한을 부방장 권한 줄 테니까 네가 하루에 한 개만 올려라. 더 이상 많이 올리면 안 된다. 하루에 한 개만 올려야 된다. 그리고 월 5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와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판다라고 올렸어요. 이거 이제 돈이 좀 부족해서 팔겠다고. 네. 그래서 6천만 원의 매물을 올려놨거든요. 연락이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올라와요. 자기한테 팔아라. 생각보다 싸게 올렸네. 그래서 자기한테 팔아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역제한. 내가 소유를 할 건데 운영을 못하니까 네가 운영을 대신하고 5대5로 하자. 이 사람은 일단 목돈 받고 그 다음에 5대5. 맞죠? 근데 그런 밴드들이 지금도 많아요. 카페도 그렇잖아요. 중고나라 카페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지금 1,900만 명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페, 그렇죠? 중고나라 1,9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 7명, 9명 네. 멤버들이 모여서 중고나라를 만들었고 각각의 하나의 카테고리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커뮤니티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법인 대표들이에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아예 운영하고 맡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지금 진짜 힘들죠. 맞죠? 그러니까 카페를 내가 운영해보고 싶다. 용기가 가상하신데 그러면 하세요. 하시면 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동안 여기서 나는 10원도 못 번다 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처음에 컨텐츠가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올까? 안 들어오죠. 그럼 컨텐츠를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 컨텐츠를 계속 올렸어요. 사람들이 딱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회원수가 2명이래. 회원수가 2명밖에 안 됐는데 내보고 지금 여기 가입하라고? 여러분 가입하시겠어요? 가입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인원이 문제야. 컨텐츠가 문제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광고 대행사들이 카페를 만약에 영업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카페 만들고 아이디 한 300개, 500개 모아가지고 여기 다 가입시켜요. 그래서 일단은 500명짜리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컨텐츠 넣어서 신규가 들어오면 이거 500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 수리 모임 수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게차 수리만 전문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래서 완전히 특화시켜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500명, 1000명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500명, 1000명이라고 글자가 찍혀 있는 카페를 사죠. 이게 10만원,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진짜 싸다라는 거잖아요. 싸다라는 말은 그런 게 진짜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카페 사가지고 다 정리해버려도 돼요? 지나간 글 글 다 정리하고 이름 바꾸고 삭제시키고 이름 바꾸고 다시 싹 다 바꿔서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원수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아까 네이버는 왜 그런 서비스를 계속 만드느냐. 네이버가 만든 서비스 중에 혹시 폴라라는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폴라? 사진인가? 사진으로 서비스하는 폴라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폴라는 SNS 인스타그램을 따라잡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서비스를 하면 그 서비스를 따라잡거나 그 서비스와 유사한 걸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스토리를 따라잡겠다고 만들고 카톡 따라잡으려고 메신저 만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을 따라잡는 2등은 정말 힘든 거죠. 쫓아가기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폴라 서비스도 없어졌죠. 카카오 스토리를 따라잡겠다고 만든 게 포스트잖아요. 포스트 지금 이제 사라졌죠. 포스트 4월 30일자로 사라졌죠. 그 다음에 오늘 라인. 내일 모레 오늘인가? 26일? 내일 모레? 네. 뭐가 사라지죠? 모두 홈페이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라인이요? 라인은 누구 거예요? 일본이 아니고. 일본? 근데 네이버 거잖아요, 원래. 자, 우리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얘기, 옛날에 구글이 딱 이렇게 구글 검색 한 줄만 딱 홈페이지에 있을 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맞아요. 와, 뭐 네이버 뭐 복잡하고 이런데 구글은 딱 한 줄만 있잖아요. 검색 버튼 하나. 맞죠? 그거를 그 당시에는 검색 엔진을 만드는 솔루션 회사들이 참 많았어요. 90년 말 2000년대 초. 라인. 예. 자, 그때 그 당시에 한 회사가 등장을 해요. 그 회사가 딱 뭐냐면 첫눈이라는 회사에 들어오셨어요. 첫눈. 예. 첫눈이라는 회사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에 이래놨어요. 검색창 하나 딱 해놨어. 구글처럼. 그 첫눈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오픈 예정.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픈 예정. 예. 언제 오픈한대. 그리고 위에는 디데이 며칠 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눈이라는 회사가 표방을 한 게 구글이야. 구글 검색 엔진이야. 네이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구글한테 잽도 안 되잖아. 검색 엔진도 별로 안 좋잖아. 그때 다 그랬으니까 이제 첫눈이 빡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데이 빡. 이제 1일 내일이면 오픈이야. 네.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 네? 못본 것 같아서. 오픈 못했어. 왜 못했을까요? 팔렸어. 회사가 통째로. 회사가 통째로 팔렸어요. 누가 샀냐면 네이버가 샀어요. 네이버가 통째로 그 회사를 사고 그 인력들을 그대로 그냥 네이버로 흡수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첫눈이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있잖아. 첫눈은 오픈을 안 시켰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다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희 저쪽으로 좀 다른 데 가요.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 직원들을 다 일본으로 보내버려요. 일본 사업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라인이에요. 만약에 첫눈이 오픈했으면 세상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조치에 마음이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배달의 민족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 멤버, 그분들이 창업벤처 1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만 하면 머리 그래서 일본에 가서 만든 게 뭐라고요? 라인.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 중국 갔을 때 얘기했었죠. 기차 타고 북경에서 광저우로 기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기차가 엄청 빠르다고 하니까 한번 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 전광판에 계속 이제 뉴스 같은 거 뜨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뜨거든요. 중국 메신저 3천만 돌파. 위챗이요? 그게 위챗이었고요. 그때 우리 카카오 2012년 1000만 돌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인구가 대단한 거지. 거기에 반겨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미팅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회원이 얼마야? 쇼핑몰 회원이 몇 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쇼핑몰 그 담당자가
우리 회원 1000만 명. 1000만이면 괜찮잖아요. 엄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던 중국 사람이 1000만이라고 말한 중국 사람한테 그걸 물어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오픈했나 봐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게 1000만. 여러분 대단한 거 같아요. IT 인력이 확 줄어들고 개발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한 2, 3년 전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개발자 인력을 채용했던 채용했던 회사가 마켓컬리였거든요. 네이버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마켓컬리. 그래서 전부 다 도대체 마켓컬리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집중을 하죠.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 좀씩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할 때도 에피소드가 많았죠. 다음을 인수를 하고 샵을 붙여서 검색 대결을 붙이고 막 할 때 그렇게 시큰하다 보니까 카카오의 다음이 그 다음 검색 엔진이 적고 그 직원들을 전부 다 쇼핑 검색으로 보내버리고 거기에 방방산사람들 다 그만두고 그 사람들이 각 기업들의 전산 개발자로 다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력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공학이라든지 전산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안 뽑기 시작하고 전문 직업 학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니까 또 그렇게 또 1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연봉 하면 몇천 억 이렇게 불리면서 지금은 개발자가 부족하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인공지능이 막 나타나면서 이제 초급 개발자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이 웬만한 개발은 다 해줄 수 있다. 코딩도 얘가 다 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서울에 있는 단합체는 아예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 얘기를 하면 그 사이트 내에서 그냥 뚝딱뚝딱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유지 보수 되는 것까지도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가 진짜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파급적인 효과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빨리 넘어가야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들을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타겟팅을 할 건지, 타겟을 정하고 키워드를 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SNS, 그래서 검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블로그 하나는 진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블로그는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블로그에 글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목요일날 여러분들 인공지능 챗봇까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시니까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S,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유튜브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개는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NS에 대한 맛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트위터 만명 팔로워 넘기고 할 때는 그냥 화장실에서 내가 마팔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앉았을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트위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팔로우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늘었을까요? 엘리베이터 탈 때만 했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만. 제가 그때 사무실이 6층이었는데 딱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까지만 인스타그램을 했어요. 그 외에는 아예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도 5,000명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짬짬이 하시면 돼요. 짬짬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팔로우 안 하고도 몇천 명 되는 사람이 그렇죠. 그 말이 나오는 게 맞죠. 자, 내가 팔로우 다 했어요. 그래서 5,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팔로우를 안 했다라는 거는 내가 팔로우를 끌었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다는 건 내가 팔로우 다 끌으면 그만인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나쁜 자식이죠. 그런 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팔로우 안 하고 많이 해주니까. 맞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인 거고, 제가 이제 대표님들한테 물어봐요. 대표님들 왜 팔로우를 안 하세요? 왜 고객한테 팔로우를 안 하고 받기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들었는데 너무 많은 게 떠가지고 보기가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내가 팔로우를 했든 안 했든 뜨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팔로우를 하면 팔로우들이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봐야 되는데, 내가 대표님 거를 꼭 봐야 되는데, 대표님 거는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끼리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끊고 대표님만 내가 맺겠다. 예. 그런데 SNS는요, 내가 관심을 갖고 계속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것만 계속 보여줘요. 우선순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간과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시간과 작성한 날짜, 시간 이런 게 관계없이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거를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대표님 선생님 거는 안 보는데 대표님 거는 보면서 좋아요는 눌러주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대표님 걸 나한테 먼저 보여준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앞에 뜨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나의 고객이 나를 더 많이 챙겨봐줬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프로필에 자주 들어와야 되고 나한테 와서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뭐라고 와서 반응을 해주겠어요? 내가 먼저 가서 반응을 해주면 그때는 찾아오다 보니 이제 내가 뭔가 글을 올리면 그 사람한테는 제일 먼저 내 소식이 뜨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SNS다. 자, 이러려면 어쨌든 사람들은 키워드죠,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내가 고객과 만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내 비즈니스의 타겟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거 어떤 거 한번 봐드릴까요? 여러분들 거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키워드 뭐 한번 봐드릴까요? 네? 부대찌개요. 네? 부대찌개요. 아, 부대찌개? 네. 자, 부대찌개라고 검색을 했어요. 부대찌개라고 검색을 하니까 여기에 지금 뭐라고 뜨나요? 부대찌개 파워링크 이렇게 뜨죠. 엔서포트 키워드 분석 한번 볼까요? 자, 블로그 보니까 부대찌개라는 글이 어제 625건이 등록이 됐대요. 부대찌개라는 키워드로 관련된 글을 쓴 것만 600개가 넘네요. 어마어마하다, 맞죠? 1평균 500건이 넘어요. 1평균 500건이 넘어요. 자, 그 다음에 파워링크 부대찌개가 월간 검색수가 12만 7천 건. 와. PC하고 모바일하고 차이가 10배 정도 나네요. 맞죠? 그러면 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라고 봐야 될까요? 부대찌개라는 키워드는 어떤 성격의 키워드다? PC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모바일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더 검색을 많이 한다. 맞나요? 네. 그래서 사무실에서 PC 공간에서 일어나고 벗어났을 때 검색을 많이 하기도 하겠다. 맞죠? 그러니까 PC 환경보다는 모바일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부대찌개 키워드 광고비만 지금 1,000원이 넘네요. 노출이 되려면 1,000원 정도의 비용을 써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맛집, 빅준, 부대찌개 햄, 재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거에서 내가 부대찌개 햄 관련으로 글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표님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대찌개 햄 종류 중에서 이런 특별한 햄을 쓴다. 이렇게 해야지 뜨겠다, 맞죠? 네. 그렇게도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재료를 파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재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부대찌개 맛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1인 부대찌개, 맞죠? 그 다음에 부대찌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분석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앤서 포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구글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앱 다운로드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그것처럼 여기에 웹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웹 스토어라고 들어가시면 이런 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크롬 웹 스토어,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앤서포터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게 하나가 뜹니다. 이거는 그냥 메모만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설치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설치, 뭐 추가하기, 뭐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오나요? 앤서포터.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 안 나오네요. 그럼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크롬 추가라고 하면서 파란색 글자 보이시나요? 네. 파란색 보이시나요? 네, 그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PC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요런 게 뜨거든요. 다른 브라우저는 안 되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여기에 파워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여기 광고 나오시나요? 광고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죠? 자, 플레이스 하니까 여기 뭐가 떴어요? 지금 포천이 떠 있네요, 맞죠? 자, 여기에 있나요, 지금? 첫 번째 멋지십니다. 부대찌개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떴다. 이 최고죠, 최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부대찌개 FAQ. 부대찌개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정보들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블로그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부대찌개 양념장, 사리곰탕 부대찌개 레시피, 스팸 부대찌개, 킹콩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블로그 포스팅이다. 맞나요? 네. 자, 여기에도 대표님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5일 전에 올라온 게 있다는 5일 전에? 자, 여기 이제 블로그 영역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 이제 가격 비교가 떴네요. 가격 비교가 떴어요. 부대찌개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대표님도 부대찌개 이렇게 판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있는데 아직 안 있는데 아직 안 하시고. 네. 그러면 대표님도 실제 여기에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할 수도 있겠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해서 올리실 수도 있겠다. 맞죠? 그래서 포천 부대찌개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냥 진행해도 되겠네요. 스토어 나오고, 웹도 나오고, 블로그 나오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섹션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섹션은 어떤 기준이라고 했죠? 어떤 데는 플레이스가 먼저 나오고, 어떤 데는 뭐 블로그가 먼저 나오고. 이거 무슨 섹션이라고 했어요? 이 섹션의 순서 기준은 뭐예요? 누구는 플레이스가 나오고, 누구는 블로그가 먼저 나오거나, 또는 기사가 먼저 나오거나,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키워드마다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는 사람들 취향. 맞아요. 내가 보는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섹션이 먼저 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소를 찾겠다 그러면 플레이스가 먼저 나왔을 거고, 내가 만약에 뭔가 리뷰를 보고 싶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 제품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기 뭐지, 부대찌개 레시피라고 검색을 했으면은 아마 블로그 영역이 먼저 뜰 거예요. 왜? 블로그 레시피를 소개하는 블로그들을 먼저 보게 될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키워드마다 섹션이 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섹션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부대찌개라는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글을 쓰셨잖아요. 글을 쓰셨는데 노출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노출이 아예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응? 내가 지게차라고 썼는데 노출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 글을 안 써서 그래요. 맞죠? 글을 안 써서 그래요. 그러면 글을 쓰셔야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상위 노출 부분인데,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상위 노출이 쉽지는 않겠죠, 맞죠? 네, 그 기준들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표를 하실 거니까 네,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지금 24분이니까요 1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